기본적으로 이제 정신분석의 어떤 그 치료의 자체가 원인으로 추구해 들어가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은 즉 그 환자라고 하여금 그 원인에까지 도달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긍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환자로 하여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까지의 관심이고 이제 그 실천적인 어떤 그 치료라든지 그런 관점에는 이제 뭐 그쪽을 이제 치유 방식의 어떤 차원에서 이제 노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개인이 그러니까 늑대 소년 개인이 어느 정도 그 감정 자기 그 넣어가 죽고 그거를 이걸 이제 치유의 어떤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느냐, 즉 해소시킬 정도의 어떤 감정적 대응을 그 에너지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문제겠죠. 그럼 분석이 실패하는 겁니까?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분석까지 간 거고 그게 만약에 실패 안 실패다 이런 차원은 다시 이제 그 늑대 소년이 그 자기 원인 분석했는 거에 대한 그 감정적인 어떤 그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인만 밝혀졌다고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그렇구나라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만약에 나름대로 어떤 뭡니까 그게 어떤 어떤 그거를 이게 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병의 정세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어떤 환자의 어떤 측에서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 어떤 말하자면 반대 에너지를 넣어야지만이 그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래서 이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고 그에 할 수 있는 그 반대 에너지를 어느 정도로 본인들이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거겠죠. 그게 분석이 실패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신분석은 거기까지만 끌고 가는 거고 가서는 당나귀가 물을 먹을지 안 먹을지 당나귀가 직접 물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때려서 물을 못 먹지? 예? 왜 때려서 물을 못 먹어? 그게 이제 막 그게 이제 전에는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라는 방식이 종래의 방식이라는 프로이드는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자기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임상적인 어떤 그 차원에서 뭐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뭐 또 다른 어떤 차원의 어떤 방식 그런 거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원칙이 이제 세 가지 정신과 치료의 세 가지 무기가 그 이런 이제 병식을 심어주는 심리 상담.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행동 치료, 세 번째가 약물 치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환자가 자기 병을 파악을 하면은 이제 병식이 생겼다, 이제 인사이트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게 생기면 벌써 병은 반쯤 고쳤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행동치료나 약물치료 도달할 수가 없고, 예, 이런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하고 상담치료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일단 자기가 뭔가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됐구나라는 것을 알면, 이제 쌤 말씀 맞다나 이렇게 안다고 해서 쉽게 고치지 않죠. 이미 내 몸의 행동에 이게 붙어 있고 습관이 고쳐져 있고 뭐 예를 들면 알코올에 의존성을 가진 알코올의 의존성이 어디로부터 왔었는지를 일단 본인이 알면 그러면은 이제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 실제로 행동적으로 이제 알코올을 못 먹도록 해야 될 행동 치료가 그다음에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본인의 의지로 그 행동을 끊을 수 없으면 이제 그 술 끊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잠을 못 자면 알코올 없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제 수면제를 처방한다든지 약물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쌤 말씀한 것처럼 그 세 가지 치료의 한 축입니다. 이게 정신 분석이. 그러니까 그 계기가 프로드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 반대 에너지를 넣기나 아니면 아까 보는 그 예술에서 힌트가 좀 나와요. 다른 어떤 거는 성화시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술이면은 뭡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뭐 프로이드를 사기꾼이라 한다잖아.
최소한 늑대 인간으로부터 그건 5년 이상을 받았을 건데. 아니 그건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걸 문제를 이제 치료 피하고. 아니요, 그건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또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약물 쌤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약물 치료하고 아니 이런 이렇게 정신 치료. 신경증하고 이렇게 정신병하고 예. 이렇게 분류가 되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치료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했었잖아요. 예. 프로이드도. 그거는 또 조금 보편적으로는 그냥 일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할 수 없는 것도 뭐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분석을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분석될 수 있는 건지 아니 유행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 생각에 그렇게 책까지 냈으면서 예. 본인 스스로는 그 분석이 잘된 분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책까지 냈어. 근데 정신 인지하는 게 치료의 출발이잖아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이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이드나 자아라는 이 관계 속에서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봤을 때 그 치료의 진전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치료의 진전에 따라서 그 행동 치료가 약물 치료가 병행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그냥 저희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제 쌤 이제 늑대 소년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또 다른 경우 그 이제 치유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 늑대 소년 말고도 다른 유행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케이스로 해가지고 치유가 됐다 안 됐다라는 걸로 이 이론에 대한 어떤 진위를 검증해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경우에는 내 분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뭐 쉬우기 나름 아닌가 싶어. 그거니까 이제 그 점이 어려운 점이에요. 그 점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우리가 데카르타도 공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점을 잘 어려서 분석을 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 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출구가 자아로 들어갔으니까 자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개인주의적인 관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예, 뚜렷하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이드가 후기로 들어가면은 아까 분에 수업에 잠깐 나왔지만 이 타나토스라든지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또 조금 한번 더 다뤄야 되는데 이 사회관계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좀 프로이드 말고 우리 이쪽 조금 더 현대 쪽으로 시선을 조금 더 돌려보면은 우리 병이 자체가 들레즈도 그렇고 전부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병 자체가 이 사회 구조에서 지금 오는 걸 보거든요. 사회 자체에 자아도 그게 이제 이 책에서 도둑맞은 편지 이런 데서 자아도 데카르타처럼 이렇게 구성적 자아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그런 장에서 주체가 도둑맞은 편지라는 그 자체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또 편지 하나가 어느 왕비가 편지를 도둑을 맞았는데 신하한테 도둑을 맞고 다시 탐정한테 도둑을 맞는데 그 편지라는 자체가 영어로 하면 레터 문자 언어예요. 그러니까 거기마다 각각 주체가 막 바뀌거든요. 그 왜 편지 걸고 갔을 때 도둑마다 훔치겠을 때 그러면서 이 주체 자체도 이렇게 데카르타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그 언어의 어떤 그 구조에서 주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어떤 방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도 이 후기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기본적인 어떤 이게 여기가 지금 뿌리 받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이 쾌락 원리거든요. 그럼 이 쾌락이라는 이 쾌락 자체는 뭔가 하면 그 개별적 생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생존 보존, 자기 보존. 스피노자로 하면 이 자기 보존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무너지는 방식으로 그 후기의 어떤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참 곤란한 게 이제 문제 자체의 통찰은 굉장히 올바르로 갔지만 이전의 철학 프로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던 것들이 굉장히 집안이 이렇게 좀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뭐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갈등해지는 이런 단계로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닌 방식으로 내용상으로는 아닌 방식으로 지금 가거든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쌤 그 질문하신 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이 프로이드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들어가가지고 프로이드 내에서도 사회적인 어떤 그 관계로 쭉 들어가면서 자기 어떤 기본적인 이 집안 자체를 허물을 정도로 이렇게 가는 거는 치유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정신분석의 치유의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 자아 자체나 아니면 개체에서 출발을 하려면은 결국은 답을 자꾸 개체에서만 완성된 방식으로 대답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어떤 논리적인 난점들이 계속 문제에서 그렇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융이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융도 비판하고 뭐 락강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계속 공부하게 될 이 락강은 이제 문제를 뒤집고 이제 시선을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 지금 접근을 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질문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제 바꾼다면은 이런 거죠, 선생님. 그게 이제 아까 또 이 과학성 문제 자체도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지만은 프로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전체상으로 세계에 대한 전체상으로 보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나도 이게 유일한 어떤 세계상을 그려내고 있는 걸로 보지 말자 그렇게.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보지 말자. 아니요. 볼 수도 없다도 되겠죠. 그 속에 들어가겠죠.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공부한다 하고 할 때는 자꾸 어떤 전제에서 자꾸 보려고 하는가 하면 그거 하나만으로 막 세계를 다 쫙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프로이드조차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계속 우리가 이제 종래에서는 계속 이성적으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해결 이후까지도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면서 자아를 굉장히 그 어떤 이성의 어떤 구성적인 어떤 자아로 세계를 보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때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냥 관측자 하나가 쫙 파노라마를 딱 해서 이렇게 그 속에 그림 속에 모든 게 다 쫙 들어오듯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투시도 속에서 쫙 다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 그런데 이제 이 프로이드의 어떤 이런 그 의의는 이런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인간을 이성적 차원에서 이 사회 개인도 설명하고 사회도 설명하고 쭉 했는데 비이성적이지 않는 어떤 측면이 오히려 이성을 규정하고 이성에 대한 즉 에고에 대한 그거를 근거를 지어주고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여기에 지금 내재되어 있다. 이거를 프로이드는 그냥 계속 의식 속에서만 이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결국은 의식 아닙니까? 이 차원에서 찾았고 현대 들어오면 이걸 아니고 아예 어떤 그런 다른 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프로이드 자체의 어떤 그 고백으로는 결국은 이걸로 유일하게 세계상을 다 한 걸로 보지 말자. 그런 게 아마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의 방식을 좀 더 다른 깊은 차원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쌤. 예. 또 다른 질문 쌤. 네, 쌤 오늘 가가지고.